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사기 공화국이 된 걸까요? 사기 공화국. 이 꼭 아는 놈이 사기를 쳐요. 모르는 인간은 사기 안 칩니다, 나한테. 연락 끊긴 동창한테 이게 연락 오잖아요, 어느 날. 이거 둘 중 하나입니다. 보험 들라는 거 아니면 사기 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요, 신분증 주소 다 까고 사기 칩니다. 이걸 참 대범하다고 해야 될지, 용기가 넘친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그 중고 물품으로 자기가 신분증 주소 다 까고 물건 먼저 보내라. 내가 너 어떻게 믿냐? 그러면 내가 물건 받으면 돈 붙여줄게. 나 신분증 주소 다 깠지 않냐? 내가 설마 사기치겠냐? 이래놓고 그래갖고 믿고 보내줬거든요. 와, 근데 돈 끝까지 안 붙여. 배짜라 이거야.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신분증 그 주소 그거 다 가짜일 줄 알았더니 진짜더라고. 진짜 자기 살고 있는 집 주소를 다 알려준 거예요. 배짜라 이거지. 이거 어떻게 믿어, 이제. 점점 못 믿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요, 곰탕 갖고 저한테 어릴 때부터 사기 참 많이 치셨습니다. 예? 맨날 곰탕을 좋아하셔갖고, 곰탕 먹으면서 맨날 그냥, 예? 아, 시원하다. 김이 펄펄 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아빠, 정말 시원해? 그럼, 시원해, 아들. 너도 한번 먹어봐. 그래서 따라서 먹었다가, 예? 개뿔 시원하게 입천장 다 까지고, 홀라당 다 뒤어가지고, 개고생을 제가 맨날 며칠을 했는데, 예?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기공화국이 됐냐. 자, 대한민국의 사기범죄 현황 보면은요, 사기범죄 발생 건수, 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급격하게 늡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35만 4천 건에 육박합니다. 이게 2022년에는 그럼 얼마냐? 조금 줄었어요. 32만 건. 근데 이게 포인트죠. 이걸 365일로 나눠봤더니 하루 평균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880건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880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신뢰 자본이 높아서 사람들이 카페나 이런 데서 노트북, 스마트폰 놓고 자리에다 놓고 그냥 똥 싸러 갈 수 있는 거다. 예? 아, 그게 저는 참, 뭐, 어떤 학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는 그 멍멍이 소리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까? 예? 어떻게 저걸 도둑 맞을까 걱정도 안 되나? 어떻게 저걸 잘해다 놓고 다 똥 싸러 가지? 그게요, 왜 그러겠어요? CCTV가 아시겠지만 전국에 사방팔방 다 깔려 있습니다. 예? 그 웬만한 간땡이가 부은 인간이 아닌 이상 CCTV가 떡하니 있는데 그걸 훔쳐가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CCTV가 없어 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예? 저는 좀 그 학자분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래서 신뢰 자본이 굉장히 뭐 높은 사회다. 예?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다. 예? 신뢰할 수 있는 사회다. 예? 사기 범죄 발생 건수 보겠어요. 하루에 880건이 매일 발생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늘어만 가는 사기꾼. 2021년도에 18만 9천 명이었다가 2022년도에 19만 5,700명, 2023년 작년이죠.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신생아도 지금 한 달에 아니 1년에 20만 명이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월 2만 명도 안 되고 있는 나라에서 사기꾼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늘어나라는 신생아는 안 늘어나고 예? 서울에 또 반려동물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서울에 반려동물이 61만 마리가 있답니다. 신생아보다 더 많대요. 예, 참 반복되는 사기범죄 비율 야 요게 좀 눈에 띄죠. 두 번 이상 사기범죄를 저지른 비율 전체 48%, 약 50%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일 똑같은 수법으로 두 번 이상 반복해서 사기친 인간들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어? 방법도 안 바꿔 똑같은 수법 그대로 쓰고 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더니 2회 이상 똑같이 반복해서 사기치는데 이번에 수법을 바꿉니다. 다른 수법으로 사기 2회 이상 2번 이상 사기친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냐? 17.8%. 예? 근데 요게 좀 어떻게 똑같은 수법으로 2번 이상 반복해서 사기를 치네요. 약 48%가. 인구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 요게 제가 그 지난 영상 우리나라 뭐 잘 살려리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평소에. 좋은 거는 맨날 꼴찌 하위권이고 안 좋은 거는 맨날 상위권 1등 합니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나마
조금 바람직하네.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683건이래요. 얘는 뭐야? 스웨덴 2690건. 와, 이게 삐지고 나왔죠. 삐지고. 와, 엄청납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반면에 일본은 10만 명당 발생 건수 24건밖에 안 되네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좀 우리가 좀 초라하네요. 이 몇 배야 우리가? 몇 배가 더 많은 거죠? 사기 발생 건수가? 그나마 위로로 삼을 건 스웨덴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네요.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고 덴마크, 핀란드보다도 좀 적네요, 우리는. 예, 그나마 요거는 좀 바람직하네. 그래도 하여튼 하루 평균 880건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예? 요거는 주목해야겠죠. 그러면은 물론 이것 때문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800건 이상 사기가 일어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 저는 처벌 현황 여기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규죄 법정 최고형이 몇 년이냐? 징역 15년.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는데 일반 사기 기준입니다. 일반 사기. 사기친 금액이 얼마냐 이게 기준인데 1억에서 5억을 사기치면 1년에서 4년 징역이 나온답니다. 5억에서 50억을 치면 3년에서 6년. 두 개 비교해 보세요. 큰 차이 있나요? 사기 금액은 거의 10배 차이인데 그 형량은 뭐야 이거? 2배 차이도 안 돼요. 예? 300억 이상을 사기를 치면 기본이 6년에서 10년. 생각보다 적죠, 기간이. 단 피해자가 다수라면 여럿이면 19.5년까지 때리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실제 최고형은 15년이다.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뭔 차이야? 사기친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큰데 실제 형량은 별 차이가 없어. 이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그럼 이왕 사기칠 거면은 최소 300억 이상 사기쳐가지고 한 6년에서 10년만 살다가 나와가지고 저 돈 다 내 건데 그럼 저거 찾아가지고 그럼 물론 그 전에 꽁꽁 숨겨놓겠죠. 차명으로다가 다 찢어가지고 못 찾게 꽁꽁 숨겨놓겠죠. 그래서 저거 나중에 살고 나서 다 찾아가지고 내가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 왜 이러냐 도대체. 한국은요 특이한 게 피해 금액이 수백억, 그러니까 300억, 400억 뭐 조 단위의 사기를 쳐도 피해자 한 명당 피해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요. 형이 안 세다고 합니다. 피해자 한 명당 사기친 금액이 얼마냐, 피해 얼마 받냐, 요걸 기준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실제 이거 실화인데요. 그 전세 사기가 우리나라 발칵 뒤집어 놨었잖아요. 실제 이거 37명한테 전세 보증금 80억을 사기쳐갖고 꿀꺽 하신 분이 계신데, 이번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년 확정받았답니다. 징역 8년. 80억 꿀꺽하고 8년. 반면 355명한테 똑같이 전세보증금 795억, 약 800억이죠. 꿀꺽 잡수신 분이 계신데 이번엔 물론 1심인데 1심에서 징역 10년이 나왔답니다. 선고. 야, 이거 그 전세보증금 한 분은 80억, 또 한 분은 800억. 야, 10배 차이 나는데 형은 2년, 꼴랑 2년 차이밖에 안 나. 이게 다 한 명한테 얼마를 사기를 쳤냐, 사기 금액을 따져서 그런 거랍니다. 그럼 이게 내가 만약에 사기칠 거라면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사기를 쳐야겠네. 그래야 나한테 유리하네. 그죠? 나누기 사람 수로 하면 1인당 피해 금액이 별로 안 클 테니까 요렇게 또 잔머리 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미국은 무조건 합산합니다. 합산. 다 더하기. 그래서 100년형, 200년형 이런 것도 가능한 이유가 무조건 건별로 다 합산해서 때리기 때문이랍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사기로 무려 84조. 야, 이분은 스케일이 대단하시네. 84조를 사기친 메이도프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이분인데 사진 나와 있죠. 이분의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15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150년형. 그래서 84조 어마어마하죠. 84조를 사기치고 150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2년 살고 옥사했습니다. 예. 이게 150년형이면 이게 그냥 감옥 안에서 죽으란 얘기지 뭡니까? 이게 거의 뭐 종신형이지 이거. 미국은 이래요. 이게 테라폼레스, 테라하고 루나 만드신 분이 권도영 씨. 이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나라 이름이 뭐죠, 여러분? 몬테네그로인가? 몬테그로네인가? 하여튼 거기서 지금 붙잡혀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길을 쓰고 우기고 있대잖아. 나 한국 가야 된다고. 한국 가서 처벌받겠다고. 미국으로 안 가겠다고. 왜 이러겠어요? 미국 가면 100년형 나올 수도 있대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자, 사기의 종류도요, 점점 많아져. 다 읽기도 숨이 찹니다. 보험 사기. 아, 이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기죠. 보험 사기. 투자 사기, 전세 사기, 취업 사기, 대출 사기, 결혼 사기, 중고 물품 사기, 다단계 사기, 보이스 피싱이 요즘엔 또 진화를 해갖고요. 딥페이크, 딥보이스와 결합을 하고, 요거 신종 사기 수법이죠. 로맨스 스캠. 또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한두 개야 말이죠. 사기의 종류가. 보이스 피싱이 또 진화를 해갖고 딥페이크, 딥보이스. 이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을 해갖고 정말 무섭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2019년도에 6,700억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좀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줄어갖고 2022년도에 1,451억 많이 줄었죠. 이건 왜 그러겠어요? 방송이나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제 우리 국민이 그만큼 똑똑해진 거죠. 예? 그러다가 작년에 안타깝습니다. 1965억으로 다시 늘어났네요. 약 500억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보이스피싱 조직도 이제 하도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다 딥페이크 기술과 딥보이스 기능을 결합을 해서 갖다 붙인 거죠. 그 혹시 이거 한번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을 했는데 제목이 보고 듣고 의심하라인데 무섭습니다. 가짜와의 전쟁 딥페이크. 가짜 영상, 가짜 목소리. 가짜 영상은 딥페이크 말하는 거고, 가짜 목소리는 딥보이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그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여기다 결합시킨다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제 전화를 거는 거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그래갖고, 딸의 전화번호로 거는 거죠. 그럼 발신자의 딸 번호가 뜰 거 아니야? 발신자 번호 조작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래갖고, 이 영상통화를 거는 겁니다. 예전엔 영상통화가 아니었어요. 일반 통화였는데 이제 영상통화를 걸어서 더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영상통화를 걸어갖고 그럼 이제 엄마 휴대폰에 딸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딸이 진짜 딸이냐? 가짜 딸의 가짜 영상,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딸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딸이 막 울먹이면서 엄마 이 아저씨들이 나 납치했어. 돈 안 보내면 나 죽인대 이렇게. 근데 그 딸의 목소리는 또 뭐냐?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갖고 딸의 목소리와 똑같아. 예? 이게요. 딸의 목소리 샘플 1초에서 3초 정도 되는 길이의 그런 목소리 샘플만 있으면 이거 뭐 뚝딱하고 1분 내로 다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목소리.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돈 보내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 안 속겠습니까? 이게 안 보내겠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눈으로 확인했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제 보이는 것도 못 믿어.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보고 있는데도 가짜인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갖고 이 정도 이게 이제 범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범죄까지는 아닌데 우리 유부남들이 술 좋아하는 유부남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그 뻥을 많이 쳤잖아요. 이제 그 와이프가 밤 12시가 됐는데 이 인간이 안 들어오니까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그러면은 예? 친구 아빠 팔잖아요. 당신 준호 알지? 준호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몇 번을 죽이는 거야 도대체? 에? 그러면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영상통화, 영통 걸어봐, 영통 걸어봐. 이러면 옛날에는 바로 뽀록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영통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래, 당신, 재수씨, 안녕하세요. 예,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이러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물론 이건 범죄는 아니고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건데 이럴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인공지능이 좀 더 대중화가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거니까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못 믿는다니까 이제. 예? 야,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요게 진화해서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섭고요. 그리고 특히 그 로맨스 스캠. 특히 외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외로우신 분들. 그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기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사별을 했다거나 자기 동반자와. 예?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로맨스 스캠 피해 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요. 2023년도 111건으로 계속 여기 이때부터 2020년도부터 37건, 61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피해 금액이
작년에 물론 이거는 1월부터 10월 달까지만 통계낸 건데 48억 6천만 원. 이것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 이거는 기사에 나온 건데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예?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영상 고백을 했다 그래서 로맨스 스캠에 7천만 원 뜯긴 한국 여성. 실화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영상이에요. 만든 가짜 영상. 일론 머스크하고 얼핏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영상만 똑같으면 덜 속는데 딥보이스 얘기했잖아요. 실제 머스크의 목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애가 막 나한테 그 영상통화를 걸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러니까 안 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뭐 투자해라, 뭐 이렇게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 여성분이 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뜯겼다. 예? 이게 추정 60분에 나왔었네요. 추정 60분.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외로우신 분들, 특히 유난히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들,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까는 이제 우리 한국의 케이스였는데 이스라엘의 사기꾼 사이먼 레비에프라고 이 양반도 유명한 양반인데 잘생겼어요. 예. 이러니까 진짜 뭐 재벌처럼 생겼죠. 다이아몬드 재벌 레비에프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데 재벌이래요. 진짜 다이아몬드 재벌. 이 사람이 아들 행세를 하면서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SNS,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다 올려놓고 자기 뭐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거 그 개인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뭐 온갖 화려한 모습.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낚시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팅 앱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요걸로 많이 만나잖아요. 틴더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성들을 이제 그 물색을 해갖고 여성들을 이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 물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연락해갖고 그들을 속여갖고 돈 빌려 달라고 각종 온갖 핑계들을 다 대가지고 돈을 빌려갖고 안 갚아버리고 잠수 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정말. 피해 금액이 얼마냐? 121억. 121억을 사기치고 뜯어낸 겁니다. 그래갖고 2019년에 투옥이 됐는데 운도 더럽게 좋아.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겨우 5개월, 딱 5개월 동안만 복역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풀려나갔고요. 지금도 잘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대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스라엘의 보그 모델이랑 뭐 사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단한 양반입니다. 예. 이 사람은 계속 사기 안 치겠어요? 거의 뭐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뭐 거의 독일을 다 넘나들면서 북유럽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사기꾼이라고 봐야죠. 그래갖고 각 나라의 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을 다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해가지고 121억을 뜯어냈다. 예? 그래갖고 웃긴 거는 어떤 감독이요. 이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제목이 데이트 앱 사기. 당신을 노린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 사기꾼도 있다. 예? 로맨스 스캠. 그리고 전세 사기. 난리 났었잖아요. 전세 사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3년 작년도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얼마냐? 9,100건이에요. 9,100건. 9,100건 일어났고 이 중에 70%가 사회 초년생, 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층 피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거 정말 어떻게 나라가 근데 뭐 나라가 이거 뭐 구제해 주겠다고 법 만든다고 저러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인 간에 일어난 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못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등기부 등본 이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떼서 확인하잖아요. 야, 이것도 이제 못 믿습니다. 이것도 위조를 해요. 대출을 잔뜩 받아놓고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위조를 합니다. 등본을. 그리고 또는 이게 그 근저당권에 설정돼 있다가 내가 대출을 다 갚아가지고 이제 말소가 된 것처럼 각종 서류나 인감을 위조해가지고 말소가 된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위조를 해버려요. 예? 이거 무슨 수로 확인합니까? 이거 도대체. 예? 참고로 등기부 등본은요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갖고 법원에다가 내가 이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이렇게 대출이 없구나 깨끗하구나 하고 내가 거기
계약 맺고 들어갔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내가 보증금 다 날려먹게 생겼다. 법원 니네가 책임져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도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면 가장 마지막 장 하단에 쥐꼬리만한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무슨 수로 이거를, 예? 막 씁니까? 이거 등기부등본 위조해버리면. 예? 그리고 2번, 이거는 뭐 전통적인 수법이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기 수법이죠.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불법으로 전대를 하고 그 돈을 받아먹고 튀는 거죠. 예? 또 세 번째, 주민등록증을, 그러면 이게 집주인 행사하려면 신분증 까세요. 뭐 신분증 좀 봅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또 위조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이 주민등록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은요, 그 ARS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1382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음성 안내에 따라서 그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주민번호, 그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민번호 열쇠 자리하고 주민등록증 밑에 보면 발급 일자가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요거 8자리. 요걸 다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상 위조가 된 게 아니다 그러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그 위조한 게 아니야. 진짜 신분증이 맞는 거고, 이게 만약에 위조한 거다, 비정상적인 주민등록증이다 그러면 분실 중이다, 발급일자가 불일치합니다, 뭐 없는 주민번호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면 그건 계약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것도 불완전한 게 완전한 방법이 아니다. 이것도 왜? 그럼 실제 진짜 주민등록증에다가 자기 사진을 거기다 떡하니 박아놓고 사진을 위변조한 경우는 어떡하냐? 이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진의 위변조 여부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 점점 이제 집을 계약하기도 점점 힘든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예? 등기부 등본조차도 못 믿는 세상이 돼가고 있으니, 예?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보험 사기는 또 어떻습니까? 보험 사기. 이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이거는 거의 진짜 보험 사기야말로 사기의 시조새 아닙니까? 금융 당국의 보험 사기 적발추이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계속. 2022년도에 1조가 넘었습니다. 인원이 10만 2,679명이 보험 사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됐어요. 작년은 어떠냐? 보험사기 적발액 1조 1,100억. 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11만 명. 이것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예? 손목치기라고 아시죠? 고전적인 수법.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주 하더라고요. 부담이 없나 봐, 이 수법은.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서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고 있으면 마주 오면서 일부러 백밀러에다가 손목을 툭 갖다 이렇게 툭 하고 쳐. 그래 놓고 마치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자기 손목을 친 것처럼, 그러면서 아이고 나 죽냐고 들어 눕는 거죠. 그래갖고 합의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돈 뜯어내고. 백내장 수술, 이것도 고전적인 수법이죠. 예? 아니 멀쩡한 눈탱이를 갖다가 백내장이 있는 것처럼 의사랑 짜고 병원이랑 짜고 수술을 해갖고 보험금 타먹고. 예? 그럼 이제 의사가 보험금 나오고 뭐 저기 환자도 보험금 타먹고 이러고 앉았다는. 그래서 요즘에 백내장 수술 이것도 이제 하도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지고 수법이 드러나고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다른 쪽으로다가 또 실손보험 쪽으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많이 해드신다는. 예? 참, 보험 사기는 뭐, 예. 중고물품 사기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참 메뉴도 다양해. 늘어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현황. 모임 통장을 갖다가요, 중고거래 대포 통장으로 그렇게 악용을 한대요. 예? 자, 피해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물품 사기. 예? 31만 건을 찍었어요. 작년에. 피해 금액이 2,597억. 예? 이 피해 건수는 계속 늘고 있죠. 잠깐 주춤하다가 계속 늘고. 자,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앞서 초반에 살펴봤었잖아요. 여기 이거 이 처벌 현황 이 부분을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대한민국의 사기 건수는 절대 감소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 항상 저 포함해서 자나깨나 사기 조심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